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 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 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 복지 및 법률과 금융 상담 지원책을 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 장치와 특별 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 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 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년, 21년 전세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 계약들의 가장 이 피해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매입 임대 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 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그러니까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 채권에 대한 경매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은 지금 한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 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환급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채권 안부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경매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 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 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계곤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있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담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정보 부족들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 상담센터를 현재 2개에서 필요한 만큼 확대를 하고요. 상담센터도 현재 전국에 4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긴급히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현재 태부족인데요. 2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기존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과 국세 채권의 안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현재 대항력이 갖춘 임차인이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대상은 서민주택, 그리고 보증금이 상당하게 미반환될 수 있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전세 사기 사건.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건 대상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3, 4, 5, 6은 결국 전세 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짓기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습니다만은 이를 전세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시도에 신청을 하면 기본 사실 조사를 해서 심의 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오늘 지금 성안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초조사에 대한 준비, 이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저희들이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 즉 대상도 한정되고 시행 시기도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지원 결정을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상과 관련돼서 이미 경매가 끝나버렸거나 경매도 안 거치고 피해를 받고 퇴거당하고 이사를 가서 포기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 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입법안에 담아놨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경공매가 이미 완료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당시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퇴거하던 시점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요건을 당시에 갖추고 있던 대상자들 한시법이 앞으로 2년 동안 효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경매 우선 매입권은 줄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라든지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이러한 가능한 지원 대책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사처벌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사도 의심사례 9,000건, 4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수사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고 특정경제범죄법에 가중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 또는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많은 주거 약자들의 이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언제 원인이 제공됐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방책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차관님, 실국장님들께서는 단상 위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인포맥스의 남승표 기자님. 예, 장관님, 연합인포맥스의 남승표 기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세운 방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지금 제시한 6가지 기준도 살펴보면 전세 사기의 의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에 미반환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구제 대상이 실제보다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구제에 걸리는 시간도 정부에서는 신속한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각각의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그 요구 사항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했고요. 시행령이나 여기에 따른 우리 시행 규칙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개개의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저희가 바로 후속 입법, 이건 그 대신 이거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함으로써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조사만 진행이 되면 그 이후의 진행 절차는 거의 지체 없이 진행되고 바로 경공매에 본인이든 LH든 개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실무적인 그 행정 체제는 다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유형이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셨다고 하시면서도 실제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6가지로 제한을 두셨거든요. 포괄적 구제가 아니라 선별적 구제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적 선별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뭐 잘,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는 국세 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권리 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그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선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 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 사기로 확정된 걸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거나 이게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됐다 미안하다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대상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 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야만 지금 경매에 가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온다는 건 사실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시장 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아름 기자님. 저 마이크가 없는데 잘 들리시나요? 그 특별법 앞으로 와서 질문하시죠. 지금 특별법 특별법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자님 저 앞으로 좀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특별법 지원 대상 6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면적이랑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디에서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수되어 있는 이 사례들을 보니까 아마 보증금은 한 3억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평방미터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또는 이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나 가액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3인주택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 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의결 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3억 또는 85평방미터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대신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은 정말 억울한 사기의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옥성구 기자님. 특별법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가장 문제됐던 게 결국은 선보상 후 구상 방안인데 이게 결국은 안 들어갔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 상임위 올라가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후에 특별법에 담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제 민주당, 정의당 우리 정치리 의장님하고 이제 만나 뵀습니다만은, 물론 그 주장들의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 자체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고, 또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그 제안한 분들도 토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야, 국회에서는 뭐를 논의하든 그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의 안과 그다음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선 신속히 통과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들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 이걸 범인한테 받아오든지 아니면 경매를 해서 그다음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또는 보이스 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강서구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선 매입 후 구상해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이 사기 피해자들이 국세 빼고는 담보권을 갖고 있는데 그 경매 절차를 대신 해주고 나중에 그 경매 대금으로 돌려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당 안에는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송 법률 지원의 한 내용으로 경매 절차에 대한 저희가 법률 서비스 지원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 채권 안분을 이번에 법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그 보증금 그 반환의 어떤 이 자구 노력이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고요. 다음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이거 경매를 하더라도 사실 후순위 채권자인 이 세입자들에게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 이미 추심업체들로 이 채권이 넘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걸 캠코가 사라 이건데, 캠코가 직접 또는 추심업체들로 이걸 사게 됐을 때는 그 평가 가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미추홀 구의 경우를 가지고 추심업체와 캠코의 현재의 운영 제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 이하 또는 최대의 경우에도 20% 이하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야당 의원 안에는 적정 가격이라는 걸로 해서 캠코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입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피해자들의 설명을 듣고는 그러면
10%나 20%의 매입 가격을 주고 이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피해자들은 그런 내용이라면 절대 반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캠코의 채권 매입이라는 게 현재의 시장 체제에서 우리가 사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라면 10분의 1인데요. 8천만 원 전세금에 대해서 800만 원만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심은 캠코에다가 넘긴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것도 추심해서 구상하는 것도 구상권 자체는 800만 원도 안 되고 빵원일 것으로 현재 나오는데 자, 그 빵원을 현재 어떤 그런 리스크들을 이걸 분산시키는 금융기법에 의해서 설사 8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금액인 2,800만 원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 금액 제도가 현재 2,800만 원까지는 되는데 이게 그 기준점이 이 전세 계약이 된 그 시점이 아니라 근저당이 원래 들어와 있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에서의 기준 체계 때문에 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현재 그 채권 매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거는 있지도 않고 그 가격에 지금 피해자들이 수긍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상임위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토의가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브리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배석하신 관계부처 차관님, 실국장님들에 대한 질의부터 우선적으로 받겠습니다. 예, 조선비주의 윤희훈 팀장님. 네, 조선비주의 윤희은입니다. 먼저 지금 특별법의 어떤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채권 안분이 있는데요. 조세채권 안분과 관련해서 이걸 상시화하는 건 좀 어떻게 검토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이걸 조세채권을 또 안분할 때 어떤 비율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을 할 때 기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조세채권을 이제 안분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한시법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 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 고려한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기 전세에 대한 예방 대책은 이미 그 전세가율 보증 그 대상 기준을 낮춘다라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또 사기 전세로 대량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고 일단 2년 된 거고요. 근데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라든지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앞으로 시행 후 2년 내에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거기까지로 일단은 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 안분한 부분은 우선 그동안에는 자 68억이라는 국세가 110여 건의 물건에 공통으로 다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이걸 경매를 오히려 빨리 진행해서 국세 털어버리고 나머지에서 자기 보증금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 권리가 사실상 막혀 있던 것을 이번에 푼 거고요. 근데 국세 안분이라는 제도 자체도 지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시행해 보고 과연 이걸 일반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형평성이라든가 국세 주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님에 대한 질의는 제외하고 배석하신 차관님들, 실국장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한겨레 최하영 기자님. 네, 저 법무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최우선 변제제도 관련해서도 좀 피해자들 요구가 있으셨는데 그 소액 임차인 설정 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되어 있어서 설정일이 예전이면은 지금 소액 임차인 조건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도에 이거에 빠져 있어서 혹시 어떤 고민이신지. 네.
아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사실은 이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체계화된 이미 이제 2010년서부터 계속해서 긍저당과 관련돼서 이게 원칙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긍저당권을 보호해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변제 범위가 정해지고 또 그 대상도 정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바꿀 경우 아니면 소급할 경우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정책을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부처 차관님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의 저 국세청 그 조세안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화곡동 김모 씨 사례 아까 브리핑 때 말씀하신 건 이제 68억과 110채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분이 되려면 피해 금액과 주택 수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추가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제 화곡동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이제 국세안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시도지사에 신청하시면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조사가 진행이 되면 위원회에서 아마 판정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게 될 건지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좀 일정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은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가 이제 취합이 되고 하면은 국토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모 씨 사례 같은 경우는 확정이 좀 된 건가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화곡동 예. 그 피해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게 도대체 국세 채권이 얼마나 앞으로 더 튀어나올 건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세 채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특별법이 시행돼서 자 우리 경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매를 다시 재개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 신고되지 않으면 신고 마감 시간까지 안 온 채권은 제외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가급적 빨리 피해자들이 확정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질의이신가요? 예. 매일경제 연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연규 기자입니다. 지금 범정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시점 기준 이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피해자들로 보이는 그 주택들 중에서 그 경공매가 개시된 건수와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퇴거한 경매 절차가 종료돼서 퇴거한 그 건수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6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그 전세 피해 확인 발급서를 발급해주는 3-4가지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 발표된 이 6가지 기준은 그 기존 확인서 발급 기준에 비해서 더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우리 주택실장께서 다시 보충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전세 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의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가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본인들은 모두 사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접수된 것 자체를 하는 것은 결국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모든 계약 건수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각 시도에서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발표를 하면 그에 따라서 신고가 아마 그 단기간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이 사기 피해 확인서 이게 있어야
이 다른 그 지원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발급 건수가 작았는데요. 그것은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만 사기 피해로, 왜냐하면 경매가 완료가 돼야 돈을 얼마를 못 돌려받은 건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래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이것은 경매가 개시되면 조건부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진행되는 것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기 피해라는 것은 우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피해 확인서보다도 범위를 더 넓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돼서 아까 손드신 MBN 배준우 기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합동 브리핑은 마치고 이후는 주택토지실장 실무 브리핑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법무부 차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뭐 수사 개시 등 이게 특별법 지원 대상의 요건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보증금 미반환인데 그 보증금이 있는 주택이 뭐 100채, 200채 이렇게 채수가 많아가지고 연쇄적으로 미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의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위원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를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경우에 문제성, 그다음 또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또 다른 어떤 구제에 되는 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합동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실무 브리핑을 주택토지실장이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국토부 장관님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예, SBS 비즈 최지수 기자님. 네, 피해 요건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공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 아직 상속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물론 경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개시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신 그 대책 내용을 뭐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2년 내에 경매 절차를 개시할 수만 있으면 그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예, 뉴스핌의 최현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스핌 최현민입니다. 그 지원 대상 요건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나 뭐 이제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보통 뭐 1대1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로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일단 다수라는 최소한의 걸르는 장치를 넣었는데요. 지금 4번, 5번, 6번은 배제하기 위해서 넣은 요건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의 사기와 를 적용하다 보면 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한 그런 요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그 위원회에다가 어떤 심의 권한이 주어질 텐데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사건의 유형과 과연 어떤 부분에 정확한 이 도움의 이 핵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담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다고 해서 내가 대상인데 빠질 거냐라기보다는 저희는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 유형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상 저기는 단순히 손해를 봐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우리 국가의 사법 체제를 동원해서라도 저기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넓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게 누가 봐도 보증금 위반 아니고 뭐 예를 들어 5, 6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이 부분 또는 경매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전부 사기라고 고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 정말 진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뒤로 밀리거나 이 부분에 도움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걸르는 장치를 넣는 것이지 우리 경계를 지어가지고 저 숫자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실무적인 부분. 예, 이유는 백브리핑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